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구글 클라우드의 커스터머 엔지니어 김일호라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제 버텍스 AI 소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글 클라우드에 굉장히 다양한 그런 서비스, 프로덕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머신러닝 관련되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핵심이 되는 서비스가 버텍스 AI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버텍스 AI 소개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세션에서는 좀 더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AI 전략이라고 이제 장표가 되어 있는데요.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업계에서 계속 일을 하다 보면은 머신러닝 관련되는 그런 주제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처음에 고객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나가면서 테스트도 해보시고 POC도 해보시면서 이제 검증을 하시게 되죠. 그 다음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머신러닝을 어떻게 도입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오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고객분들도 머신러닝 기술을 많이 도입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프로덕션 환경에 적용을 해서 비즈니스에 실제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쉽게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보시는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 추천 서비스들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전에는 이제 단순한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히스토리 정보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구매할 수 있게끔 그런 정확한 추천 서비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다양한 고객분들의 니즈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맞는 또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해서 보다 고객의 요청에 맞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고객분들이 실질적으로 다양한 프로덕션 환경에서 머신러닝 기능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어려운 기술이라고 해서 특정 분야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인더스트리 전반에서 AI가 활용이 많이 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매업이나 의료나 금융 서비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게임 쪽, 산업 제조, 공공 부분까지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이미 머신러닝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 같은 경우는 수요를 예측한다, 포캐스팅 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수요 예측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인벤토리가 사실 비즈니스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인벤토리를 최적화해서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고요. 역시 의료 분야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그런 의료에서 나오는 정보나 그 다음에 이미지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해서 실제 예측할 수 있는 것들, 질병을 예측한다거나 진단에 첨부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금융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할 수가 있겠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리스크 위험 분석. 굉장히 이제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그 위험 분석 같은 걸 하고 있을 텐데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보겠지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에서 나오는 예측값을 이용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같은 걸 할 수 있는 것들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면 역시 금융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나 게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머신러닝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임 하나만 봐도 그 안에서 이제 게임 캐릭터들, 그 다음에 게임을 만들 때 어떤 그림이나 모션 같은 걸 생성하는 것들, 또 매치메이킹이라든가 실질적으로 NPC라고 해서 플레이어들이 이제 상대하는 그런 캐릭터들 같은 경우에도 머신러닝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 수 있고요. 쉽게는 그런 아이템, 요즘 게임 많이 하실 텐데요. 그런 아이템을 추천받는 것들도 단순히 어떤 그 기존의 캐릭터의 정보나 유저의 정보만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그 값들을 가져와서 보다 매력적인 이제 아이템을 제공함으로써 게임 유저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제조업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사용될 수가 있겠죠. 쉽게는 어떤 그 문제가 있는 제품들을 골라내는 것들을 이제 비전 AI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물류 최적화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거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그 큰 기계들을 많이 사용하죠. 그 기계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모아서 그 기계에서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들을 예측해서 미리 이제 비즈니스 임팩이 없도록 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머신러닝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고객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다양한 단계에 있으실 것 같아요. 택티컬이라고 써 있긴 한데, 이제 간단하게 테스트하고 좀 쉬운 기능들, 기본적인 기능들을 적용하는 단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잡하게 커스텀 모델을 만들기보다는 이미 나와 있는 그런 AI 솔루션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쉽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보는 보이스나 텍스트나 이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서비스에 어답션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사용하시는 모델 수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우리 비즈니스에 맞는 커스텀 모델을 이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단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머신러닝에 관련되는 이제 그 역할을 하시는 그 직원들도 많아지시게 되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트랜스포메이셔널 혁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T라고 보통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핵심 필러 중에 하나가 이제 머신러닝을 우리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려면 이제
단순히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서 그냥 단순히 배포하는 매뉴얼 그런 작업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그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 프로세스를 자동화함으로써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을 빠르게 디플로이하고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현재 비즈니스 니즈에 따라서는 지금 빠르게 적용할 것이냐, 우리에게 필요한 커스텀 모델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그런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오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지 이제 MLOps를 구성을 해서 여러 분야에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할 수가 있겠지만 점점점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매뉴얼에서 자동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게 됩니다. 뭐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난이도나 기술이라던가 어떤 리소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아마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구글 하면은 많이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뭐 당연히 이제 구글 서치도 있을 거고, 잘 아시는 유튜브도 있을 거고, 또 플레이 스토어도 있을 거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구글은 끊임없이 이제 머신러닝 기술, AI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고 다양한 그런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나온 데이터나 어떤 기술을 바탕으로 구글 클라우드 내에도 프로덕트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기술들을 이용해서 뭐 고객분들이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고 성능 좋게 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도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AI 솔루션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이 만들어진 그런 모델링 툴들, 또 AutoML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서 커스텀 모델링 할 수 있는 부분들, 그 외에 다양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이미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버텍스 AI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많은 그 역할들이 이런 머신러닝 분야에 있습니다. 뭐 실제 비즈니스에 좀 가까운 뭐 제품 관리자, 프로덕트 매니저부터 해서 그다음에 이전에 이미 이제 많이 일을 하고 계시는 데이터 분석하시는 뭐 데이터 분석가분들, 데이터 엔지니어분들, 데이터 과학자분들, 그다음에 ML 개발자분들, 엔지니어분들에서 다양한 이제 역할이 있게 되고요. 각각의 역할마다 핵심적으로 필요한 어떤 기술이나 프로덕트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해당하는 역할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머신러닝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그런 기능들을 클라우드 내에서 제품들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실적으로 이제 필요로 하는 그 핵심 기술들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뭐 이제 머신러닝 개발자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모델링, 트레이닝하는 부분에 이제 포커스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역시 데이터 엔지니어링, ML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면 약간 오퍼레이션, 그 다음에 MLOps 그런 것들을 관장하는 부분들을 또 책임질 수도 있을 겁니다. 머신러닝을 하게 한다는 것은 중요한 데이터 소스가 필요하죠. 그런 데이터 소스가 잘 모아지고 또 변환이 되고 하려면 데이터 분석가도 그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머신러닝 관련된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는 이제 플랫폼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구글 클라우드 내에서 이제 버텍스 AI라고 하면 AI 솔루션부터 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관리해준 전체 툴을 제공해준 버텍스 AI,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뭐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할 수 있겠죠. 뭐 GPU든 그다음에 DPU든 다양한 그런 하드웨어와 프레임워크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잘 알려진 바로 API만 보내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뭐 비전이나 그다음에 텍스트나 스피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미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쪽에는 커스텀 머신러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버텍스 AI가 가지고 있는 전체 어떤 툴들의 패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오시면 뭐 익숙하신 글자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좀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왜 선택해야 될까요? 어쨌든 뭐 중요하죠. 어떠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버텍스 AI를 좀 오늘처럼 관심 있게 보셔야 될지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구글 내에서의 어떤 머신러닝 관련되는 기술들, 그런 것들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고객분들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겠지만 구글 내에서도 이러한 툴들을 이용해서 관련되는 여러 AI 리서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그런 가장 그 엣지 있는 테크놀로지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하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모델링하고 배포하는 것들을 일일이 매뉴얼하게 하는 게 아니라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자동화하고 새로운 모델이 필요할 때는 그런 것들을 리트레이닝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매니지 서비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사용자들이 또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편의성도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요. 결국에는 이런 걸 통해서 시간과 노력을 줄 수 있겠죠. 고객분들께서는. 따라서 이제 좀 더 비즈니스에 빨리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 다양한 데이터셋을 활용하기 때문에 뭐 보안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컴플라이언스, 레귤레이션 다양한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은 역시 또 구글 클라우드 내에서 안전한 그런 보안 기능들과 연동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니즈를 맞추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기술을 활용한다,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한다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실 텐데요. 궁극적으로 구글 클라우드 입장에서는 고객분들께서는 고객의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에 대한 부분도 알아야겠지만 되도록이면은 고객분들의 비즈니스가 발전할 수 있는데 머신러닝이 적용되면 좋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은 구글 클라우드 내에 버텍스 AI를 이용해서 활용하시게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안에서 다양한 밸류라든지 인사이트라든지 비즈니스의 새로운 모델이라든지 우리가 기존에 어려웠던 것들을 머신러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리소스를 제공해 드리는 게 어떤 하나의 저희 미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버텍스 AI라는 혁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 아까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고요. 이번에 이제 어떤 이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겠죠. 단순하게 코딩을 해서 바로 결과가 나오고 로직이 실행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모델을 찾아 나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진 모델을 배포한 다음에 또 그거를 기존의 서비스든 어플리케이션이든 새로운 어떤 기능이든 연결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일련의 이런 단계들이 빠르게 좀 구현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덕션 환경에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 빠르게 배포하는 그런 하나의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활용이 되죠. 저도 다 모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이 있고 그런 것들을 니즈에 맞춰서 요건에 맞춰서 쓰게 되는데 또 구글 내에서도 그런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구글 내 딥마인드라든가 그 다음에 AI 리서치 센터 같은 곳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연구가 되고 또 이렇게 그런 이론 같은 것들이 외부에 공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구글의 그런 좋은 알고리즘 서비스들을 쉽게 가져와서 적용해서 쓸 수 있다라는 부분 또 이제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워크로드 관련돼서 이제 운영하고 확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버텍스 AI 내에서 툴들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그런 모델을 또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부분들, 그다음 거버넌스 측면에서 권한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율하는 것들도 내에서 모든 것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프로덕션 환경으로 빠르게 구축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 아시는 어떤 라이프 사이클 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하는 것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 소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데이터 셋,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에 활용할 데이터 셋으로 변환하는, 트랜스폼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데이터 셋을 가지고 이제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번의 트레이닝이 이루어지겠죠. 원하는 모델, 원하는 정확도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트레이닝이 필요하게 되고요. 모델을 이제 이밸리에이션, 평가한 다음에 그 평가를 통과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환경에 배포를 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이런 라이프 사이클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런 거를 하나의 툴 안에서 쉽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음으로써 시간과 노력을 줄여서 빠르게 모델을 구현해서 배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구글의 다양한 그런 어떤 알고리즘 케이스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글의 어떤 회사 중에 이제 웨이모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자율주행, 무인주행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 머신러닝 관련되는 연구가 있겠죠. 이제 거기서 이제 웨이모하고 구글 이제 AI 쪽, 리서치 쪽 센터하고 같이 이제 협업을 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검증하게 되는데 거기서 발견된 이런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것들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진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 시간도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했던 어떤 로스에 대한 부분도 낮출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성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컴퓨팅 자원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버텍스 파이프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MLOps를 구현한다라고 하면 이 파이프라인이 하나의 어떤 큰 전체적인 툴이 될 수가 있겠죠. 구현하는 부분이요. 이미 아마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해서 구현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걸 하나의 서비스로 이제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앞에 보셨던 전체적인 단계들이 있죠. 데이터 추출, 검증, 준비, 이제 모델 만드시고 평가하고 디플로이하는 단계가 있게 되는데 이 전체를 이제 파이프라인에서 정의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이제 코드 레벨의 어떤 작업이 좀 필요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디플로이해서 그래피컬하게 보고 모니터링하고 배포하는 데까지 진행하는 것들을 도와주는 게 버텍스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구글 내 서비스들하고 이제 인티그레이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 소스가 데이터 웨어하우스, 빅쿼리에 있다라고 하면 바로 가져와서 트레이닝할 수 있는 것들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데이터 어떤 전처리가 필요할 때 데이터 플로우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딕션, 스트링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다른 아티팩트들을 저장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또 스토리지를 활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적용해서 우리가 이제 뭐 트레이닝하고 배업하는 전체적인 여러 가지 단계들을 이 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이제 조직 내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이제 기업 내에서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모델에 대한 투명성, 그 다음에 어떤 사용자의 데이터 핸들링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유저 트러스트 부분, 신뢰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어카운터빌리티라고 할까요? 책임, 약간의 오디팅하고 이제 뭔가 모니터링해서 이런 서비스를 활용하는 게 기업에게 전혀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준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라던가 그런 것들을 뭐 리포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얻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버텍스 AI는 다양한 기능들을 이미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제 뭐 ML 메타데이터나 뭐 익스플레이너 AR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두 번째 세션에서 좀 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쨌든 여기서의 그 핵심은 버텍스 AI가 이제 기술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런 그 비즈니스하는 그 조직 내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에 대한 데이터들도 제공을 해드릴 수 있다. 거기에서 필요한 뭐 레귤레이션,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부분들도 많은 부분을 밑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팀 내에서 버텍스 AI를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어떤 머신러닝,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하신 작업들, 그 다음에 MLOps 과정을 적용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간소화하고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빠르게 기존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뭐 보이스나 텍스트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서비스 같은 경우는 AI 어플리케이션을 그대로 이전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한 가지 이제 좀 익숙한 기능을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실제로 아마 뭐 주피터 노트북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테스트를 해보시는 분들, 그 다음에 머신러닝 하시는 전문가분들은 아마 메인 작업하는 툴로 활용을 하실 텐데요. 그 안에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작업들을 하시죠. 그래서 버텍스 AI 워크벤치는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노트북 환경입니다. 다만 그 환경을 버텍스 AI 환경 내에서 쉽게 배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드리게 되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데이터 소스 같은 게 이제 다른 서비스에 들어있다라고 하면 그걸 가져오고 그다음에 바로 트레이닝 시키고 보통 이제 파이썬을 작업하실 텐데 트레이닝 시키고 이제 배포하는 것들을 저 안에서 실제 저 툴을 이용해 가지고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노트북 사용하신 분들은 이제 전혀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대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그 노트북 환경을 내가 직접 뭐 만들고 띄우고 관리하고 뭐 버전 신경 쓰고 해야 되는 것들을 워크벤치라는 툴 안에서 내가 클릭해가지고 원하는 노트북 환경을 만드실 수도 있고 커스텀하게 만드실 수도 있고 구글 클라우드 내에서 관리형으로 이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풀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내가 잠시 멈춰놓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리소스를 확장한다던가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동화돼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장점은 이제 이런 관리형 환경을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MLOps에서 필요한 노트북 환경을 워크벤치를 이용해서 제공해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원활하고 쉽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계에 따라서 이제 뭐 데이터 분석가, 그다음에 뭐 ML 디벨로퍼, 그다음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렇게 조금 이제 머신러닝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그 니즈에 따라서 다양한 것들을 제공해 드리죠.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은 빅쿼리 ML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웨어하우스 내에서 이제 머신러닝 적용하실 수도 있고요. 거기서 내가 조금 더 나가서 약간의 툴을 활용해서 쉽게 하고 싶지만 커스텀 모델 같은 것들을 적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버텍스 AI 내 오토 ML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다루시고 그다음에 모델링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버텍스 AI 내에서 아까처럼 이제 워크벤치 이용해 가지고 본인이 필요한 그 연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모델링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떠한 레벨에서든지 이런 것들을 그 내에서 적용할 수가 있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디플로이하는 부분은 이제 버텍스 프리딕션을 이용해서 내가 바로 디플로이를 해가지고 다른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ML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 학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이제 뭐 피처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모델 트레이닝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뭐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것들에 대한 튜닝 같은 것들을 그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이제 오토 ML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필요한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선택하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쉽게 콘솔 내에서 자동화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버텍스 트레이닝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리소스에 대한 것들을 매니징을 크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를 만들고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분산해서 트레이닝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제 리소스를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좀 줄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쉽게 그런 환경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프리딕션은 이제 배포가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안전하게 이제 만들어진 부분들을 역시 이제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환경 내에서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제 GPU 기반의 어떤 그런 다른 이제 프로세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은 앞에 설명드렸던 이제 저런 여러 가지 스텝들에 대해서 좀 빠르게 쉽게 이제 구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자동화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다른 이제 구글 클라우드 내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내가 파이프라인을 이제 구성을 하시고 데이터 소스부터 배포까지 일련의 것들을 다 구현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애플리케이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비디오든지 텍스트든지 뭐 음성이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기존에 만들어진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서 활용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개발자가 머신러닝에 대한 큰 날리지가 없더라도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검증되어 있는 구글 내의 그런 모델들이기 때문에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구글 트랜슬레이터 이런 것 같은 경우와 거의 동일한 품질의 그런 이제 번역 서비스 같은 것들도 단순한 API 콜 몇 개 가지고 이제 개발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제 다양한 그런 서비스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AI 애플리케이션 관련되는 그런 서비스들이고요. 이미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비즈니스에 적용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제 버텍스 AI가 제공해드린 전체 어떤 레인지를 보시게 되면요. AI 애플리케이션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학습하고 배포하는 그런 기능의 영역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 전체적인 파이프라인 안에서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토탈 패키지 같은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간단하게 새로운 기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워크벤치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이제 작년 10월쯤에 이제 런치된 서비스고요. 기존에 노트북 환경만 활용하셨던 분들이라면 버텍스 AI와 워크벤치를 활용하시게 되면은 좀 더 쉽게 노트북 환경을 구현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파이프라인 이제 완전 관련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SK를 활용하는 부분, 확장성, 비용, 보안, 효율성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MLOps 자동화할 수 있는 기능들 제공해 드리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세션 좀 시간이 짧아서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네, 첫 번째 퀴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네, 문제 다음에 보기 전 버텍스 AI와 가장 관계가 좋은 것은 무엇인가요? 문제가 사실 첫 번째 문제라 상당히 쉬운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답을 다시는데 1초 이상이 걸리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이제 3번 노시컬 데이터베이스는 좀 관련이 적은 대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 버텍스 AI에 대한 이제 소개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첫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세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